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52번째 사연입니다. 전라북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봄,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3월의 어느 날, 이 선생님은 3학년 일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날 수업은 수학 시간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녀는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민지, 가명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민지야,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 선생님은 부드럽게 민지를 지목했다. 민지는 망설였지만 이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칠판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민지는 몇 번이나 멈칫거리며 이마에 땀을 흘렸고 결국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 선생님은 그런 민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괜찮다고 격려했다. 그저 한 번의 도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선생님은 이 작은 도전이 민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민지의 어머니인 박씨, 가명은 학교에 찾아와 이 선생님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민지를 지목해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한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창피하게 만드실 수 있죠? 민지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아이를 일부러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 선생님은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민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 씨의 격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박 씨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생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였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은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을 돕고자 한 행동이 오히려 학대라고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선생님은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는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다. 자신이 매일 서는 교단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다. 제가 그저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것뿐인데 이게 정말 학대인가요? 이 선생님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갔다. 학부모 박 씨는 계속해서 이 선생님이 민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씨는 이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에게만 청소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고소를 제기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이 철저히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수업을 진행해왔음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말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선생님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다.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수사 과정에서 학교의 관리자들조차도 그녀를 지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이 선생님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이 선생님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수업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과연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선생님과 박 씨 간의 갈등은 사실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박 씨는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이 선생님은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이후로 박 씨는 끊임없이 이 선생님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학교와 교육청에 전보를 요구해왔다. 이 선생님과 박 씨의 지속적인 압박에 점점 지쳐갔고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압박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 내에 있었고 학부모의 주장은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선생님, 조사 결과 학부모의 주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 나는 잘못이 없었을까? 내가 학생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이 선생님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교육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동시에 무분별한 고소와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교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 사건은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고소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일선 교사들은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교직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고소, 고발을 두려워해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직단체는 교육감에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과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도 강조되었다. 이 선생님은 결국 교단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이 선생님은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야기는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직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더 이상 교사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교사들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말로 분기탱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